뉴스룸의 탐사보도 트리거.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가 고객들 PC를 해킹했다는 의혹입니다. 웹하드를 사용하는 KT 고객 PC에 악성 코드를 심은 건데 피해 고객이 60만 명에 달할 걸로 추정돼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국내 웹하드 수십 곳이 먹통이 됐습니다. 웹하드 업체 게시판에는 원인불명의 오류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웹하드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받던 사용자들이 웹하드 서버가 아닌 다른 사용자와 직접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인 그리드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가 침입한 겁니다. 저희 쪽 그리드 서비스에 좀 해킹 공격으로 의심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악질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KT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KT 사용자만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용자 PC에 악성 코드가 하는 일이 이상한 폴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파일을 안 보이게 한다든지 그 웹하드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PC 자체가 먹통이 된 경우도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고요. 한 달 동안 피해를 입은 사용자만 약 6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분석한 결과 파일들을 숨기기 위해서 제작된 악성 코드였거든요. 프로그램 동작을 방해하려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행위 자체가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해킹이라고 부를 수 있죠. 유저 입장에서는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유저 입장에서는 피할 수 있는 건 없죠. 원인불명의 해킹은 5달 가까이 이어졌고 피해자들은 계속 늘었습니다. 20년도에 하루에 한 2만 개 정도 PC가 오염이 된 것 같아요. 그럼 한 달로 따지면은 얼마요? 한 60만 대? 이후 경찰을 통해 밝혀진 해킹 공격을 한 곳은 다름 아닌 KT의 데이터 센터 중 하나인 분당의 IDC 센터. KT가 직접 일부 고객들에게 악성 코드를 심은 셈입니다. KT 측은 웹하드 업체의 그리드 서비스 자체가 악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KT의 데이터 센터와 본사를 차례로 압수수색한 경기 남부청은 KT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KT 직원과 KT 당시 협력업체 직원 등을 포함해 13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달부터 다시 보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간 수사가 이어지는 사이 해당 업체 대표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현실로 다가오니까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 KT는 국민기업이잖아요. 국민기업이 작은 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 PC를 다 오염시켜 가면서까지 저는 왜 그러는지 사실 현재도 잘 이해는 못 하겠어요.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밝혀지기 영원히 미제죠. 예. JTBC 안지연입니다. 네, KT는 왜 고객들 PC를 해킹했을까요? KT는 웹하드 업체가 악성 프로그램 서비스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 이걸 제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무 동의나 설명도 없이 고객들 PC에 악성 코드를 심은 건 문제란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안지연 기자입니다. 과거 음악을 전송받았던 소리바다부터 최근 네이버와 아프리카 TV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모두 해당 업체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그리드 서비스입니다. 이는 업체의 데이터 전송료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저희가 없으면 통신사들은 KT는 연매출 수백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과거 웹하드 업체들과 KT는 소송까지 벌이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망을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망을 많이 쓸수록 과금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면서 망 사용료를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냥 나름 보편적인 기술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 충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시 재판부는 KT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충분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그리드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KT가 웹하드 업체의 트래픽을 차단한 게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KT는 이번에도 당시 재판 결과에 따라 그리드 서비스를 제어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US 사이트를 막는 것처럼 IP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악성 코드가 심어졌고 정작 피해 상당수가 개인 이용자들이었다는 게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용자들에겐 어떤 사전 설명도 없었습니다. KT가 저지른 해킹 행위가 불법이든 아니든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을 했고 법무팀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날릴 수도 있고 공식적인 절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밟지 않고 해킹이라는 방법을 쓴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JTBC 안지연입니다. KT의 먹통으로 분통 터진 월요일이었습니다. 식당에선 카드 결제도 QR 인증도 멈춰버렸습니다. 주식 거래, 은행 서비스와도 단절됐습니다. 학생들은 이유도 모른 채 원격 수업 창을 새로 고침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 속 우리 삶을 지탱해온 한 축은 이렇게 1시간 동안 무너져 내렸습니다. 1,900만 명에 달하는 KT 이용자들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첫 소식 이도성 기자입니다. 통신망 장애가 시작된 건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서부터입니다. 식당가에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 바로 직전 인터넷이 예고도 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결제기가 1시간 가까이 먹통이 되면서 일부 가게에선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급히 붙이기도 했습니다. 현금 없는 생활에 익숙해 있던 손님들은 부랴부랴 카드 대신 다른 결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손님 많이 올 시간이 때여가지고 손님한테 결제 드시고 가야 되는데 그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통장 입금 자동 이체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손님한테 미안하고 막. 평일 하루 가운데 가장 바쁜 점심시간, 대목을 기다리던 배달기사도 허탕을 쳤습니다. 배달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뭔지 모르고 핸드폰을 끄고 막 이렇게 다시 재부팅 해보고 했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는 벌이도 줄고 당연히 그런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오전 일을 거의 마쳤다고 봐야죠. 배달하는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신망 장애라고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길에서 손을 흔드는 대신 휴대전화로 호출하는 게 더 익숙해졌던 택시 잡기도 멈췄습니다. 차를 타도 길찾기에 필수가 된 내비게이션도 쓸 수 없게 되면서 도로 위 혼란도 커졌습니다. 아, 여기가 위치가 잘못돼서 그렇구나. 옮겨도 그래.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 코를 봤거든. 그 주변으로 옮겨도 안 돼. 근데 한참 뺑뺑 저 멀리 가서 있으니까 그때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단 몇 초 만에 큰돈이 오가는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 등도 접속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주식 매매가 한창이던 시간 증권사들은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투자자들의 놀람과 울분도 쏟아졌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KT가 인터넷 먹통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사실상 인재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작업 중에 오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피해 보상도 조속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약관이라면 한 사람당 1,000원도 못 받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KT 인터넷이 먹통된 지 하루 만에 구현모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사고 원인도 밝혔습니다. 최신 설비 교체 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 설정에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KT 데이터 센터 여러 곳에 모인 수많은 데이터를 분배하고 할당하는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이 인재라는 점을 KT가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코딩 값을 잘못 넣었을 경우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T는 조속하게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먹통 사태는 오전과 점심시간에 걸쳐 85분간 멈췄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관대로라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진 의문이 난 지적이 나옵니다. KT는 인터넷 이용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못할 때 보상한다는 조항을 뒀기 때문입니다. 85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월 8만 원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의 경우 시간당 손해액을 계산해보면 100원 남짓에 그칩니다. 주식 거래나 온라인 게임에서 기대하는 손익에 대해선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이용 약관에 있습니다. 동학개미나 게임 이용자들은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향후 민사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KT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약관을 수정하거나 배상안을 마련하거나 해야지, 안 그러면 결국은 통신장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통신 소비자들한테 다 떠넘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JTBC 김영민입니다.